재개발 사업에서 주민들의 의사결정이 외부의 개입 없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졌는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조합원들은 한 명 한 명이 모두 재개발 사업의 주인입니다. 하지만 전문 지식이 없고 생업이 바쁨으로 조합은 이사회 또는 대의원의 총회라는 회의 기구를 두고 심도 있게 안건을 논의합니다. 그러면 조합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살피기 위해서는 이러한 회의가 얼마나 심도 있게 안건들을 논의했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 이지구 조합이 추진위원회 시기였을 때 초기에는 추진위원들의 회의 현장 참석률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1차, 2차 회의 때는 절반 이상의 추진위원들이 회의 현장에 참석해서 아주 열띤 토론을 했습니다. 재개발 사업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서 주민들도 내용을 잘 몰랐지만 배우려는 열의와 참여의식은 굉장히 높았습니다. 하지만 3차, 4차 회의가 되면서 현장 참석률이 30%대로 떨어지더니 9차 회의 때부터는 고작 3% 정도밖에 안 나옵니다. 거의 참석하는 위원들이 없었다는 얘기죠. 그래도 추진위원회는 정상적으로 개최됩니다. 현장에 참석하는 위원회의 수는 확 줄었지만 대신 서면 결의서를 제출하는 위원들이 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현장 참석자와 서면 결의서 제출자를 합하면 꾸준히 60%대 후반부터 70%를 유지하기 때문에 현장에 참석하는 분들이 줄어도 회의가 유지될 수 있었던 비결입니다. 그러면 현장에 참석하시는 위원분들이 왜 이렇게 줄었을까요? 그것에 대해 우리는 궁금증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당시 회의록을 살펴보면 이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은 추진위원회 1차 회의 때 나온 권오관 부위원장의 발언입니다. 정비사업자 선정을 위한 논의가 안건이었는데 회의 장소에 오기 전까지는 회의 자료를 받아보지 못했다고 항의하고 있습니다. 속기록에 보면 오늘 저도 부위원장임에도 불구하고 이 지침서 내용을 처음 봤습니다 라고 항의하고 있죠. 그런데 회의 전에 서면 결의서를 제출한 위원들은 이런 자료를 받아보지도 못한 상태에서 서면 결의서를 작성해서 제출합니다. 깜깜이 의결을 한 거지요. 정비업체와 위원장이 이런 깜깜이 의결을 유도했고요. 회의 전에 정보를 주지 않으니 위원들이 열의가 높아도 올바른 의결권을 행사하기가 어려워지는 구조를 만든 겁니다. 또한 모든 회의의 사회는 정비업체에서 파견 나온 직원이 수행하는데 이 직원들은 수많은 재개발 사업장을 다니면서 익힌 교묘한 화술로 조합원들의 이의제기를 회피합니다. 1차 대의원 회의에서 회의 전에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권오관 부위원장의 이의제기를 질문으로 취급하면서 얼렁뚱땅 안건을 원한대로 표결 처리해버립니다. 추진위원장 또는 조합장은 회의를 진행할 능력도 없습니다. 이렇게 질의가 들어오면 조합장은 아는 게 없어서 정비업체 직원이 대신 답변을 합니다. 모든 안건을 정비업체 직원이 도맡아서 처리합니다. 심지어 추진위원이 정비업체 직원이 아닌 위원장이 사회를 보라고 요구해도 무시하고 정비업체 직원은 계속 사회를 봅니다. 위원장님은 사회자 비용 400만 원을 아끼려고 정비업체 직원에게 사회를 볼 것을 위탁했다고 설명합니다. 이렇게 정보도 주지 않고 정비업체 직원의 사회로 회의는 일사천리로 진행되어 마지막에 위원장님의 의사봉 3타로 마무리됩니다. 추진위원회 회의 현장 참석률이 뒤로 갈수록 낮아지는 건 정보 부족에 의한 실망감뿐만이 아닙니다. 회의 개최 시간을 보면 그 답이 나옵니다. 1차 때는 그래도 참석자들을 배려해서 오후 7시에 개최합니다. 2차, 4차, 5차 때는 조금 당겨서 6시에 개최합니다. 6시만 해도 퇴근 조금 일찍 해서 서두르면 참석할 만합니다. 하지만 3차, 8차, 9차, 11차, 12차에는 5시로 앞당깁니다. 뒤로 갈수록 개최 시간이 늦어집니다. 회의에 참석하지 말고 서면 결의서만 제출하라는 의미죠. 10차 때는 아예 4시로 당겨버립니다. 추진위원회에서 보여줬던 낮은 현장 참석률은 조합으로 넘어와서 대의원회가 되었을 때 더욱 노골적으로 현장 참석자가 낮고 대부분이 서면 결의서 제출로 대체됩니다. 1차부터 17차까지 참석률을 분석했을 때 120명의 대의원 중에 평균적으로 3.4%만이 현장에 참석해서 회의 안건을 심의합니다. 실제 참석한 대의원의 수는 평균적으로 4명입니다.
120명 중에 단 4명. 조합이 되었다고 이기원 조합장님이 대의원들에게 회의 정보를 사전에 충분히 제공한 것도 아닙니다. 대의원이신 이승재님은 검토할 수 있는 자료를 주지 않아서 판단할 수 없다고 호소합니다. 그럼 참석할 시간을 충분히 배려했을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회의 시간을 대부분 4시로 잡습니다. 대의원 회의에 참석하려면 매번 생업을 포기하고 회의에 참석해야 합니다. 조합은 대의원들이 회의에 참석하는 걸 싫어하는 겁니다. 서면 결의서 보내줄 테니까 조합이 원하는 곳에 찬성 표기해서 보내라는 의미죠. 정보를 주지 않고 참석하기 어려운 시간을 잡아서 조합원들을 긴 시간 동안 길들여 온 겁니다.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참석하기 어려운 시간만으로 정비업체와 조합장님이 조합회의를 장악해 왔을까요?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조합장님은 조합이 설립된 후 홍보요원이라고 부르는 OS 요원을 적극 활용해서 조합원들의 투표에 개입해 민의를 왜곡합니다. 2024년 올해 개최된 투표 결과를 분석해보면 그 정황이 뚜렷이 나타납니다. 이 도표는 총회장 현장에 참석해서 투표하신 조합원들의 각 안건에 대한 투표 결과입니다. 녹색이 찬성이고 자주색이 반대표 비율인데 각 안건에 대한 반대표도 상당한 비율입니다. CM 사업비가 편성된 6호 안건 사업비 예산안에 대해서는 반대표가 더 많습니다. 또한 9호 안건 총회 예산안에 대해서는 찬반이 동률입니다. 하지만 서면 결의서로 본 찬반 상황은 극단적으로 다른 모습입니다. 전 안건에 대해서 찬성이 압도적이고 반대는 아주 소수로만 나타납니다. 현장 참여자들이 아무리 반대 의견을 많이 내도 OS 요원이 서면 결의서에 찬성을 유도하면 모든 안건은 조합이 원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OS 요원이야말로 정비업체와 조합장님을 위한 용병이죠. 그래도 조합장님은 투표 개입을 하지 않았다고 발뺌합니다.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총회 개최비는 해마다 증가해 왔습니다. 총회 비용의 증가에서 OS 요원 용역비만 따로 떼어서 그 비율을 추적해보면 보통 60% 중반대입니다. 2024년 총회 예산에서 OS 요원의 용역비는 무려 9천만 원이 넘습니다. 조합장님은 조합원의 돈으로 조합회의를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몰고 갔습니다. 요약하자면 조합장님은 정보를 주지 않고 회의 시간을 배려하지 않고 OS 요원을 활용해서 회의를 길들여 온 겁니다. 이사회, 대의원회는 임원 대의원님들의 능력과 관계없이 거수기가 돼버렸습니다. 현 조합장님은 무슨 이유로 조합의 각종 회의 기구를 정보와 시간과 OS 요원으로 길들여 왔을까요? 현 조합장님은 진짜로 우리 조합원의 대표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알기 위해서는 재개발 사업의 구조를 알아야 합니다. 재개발 사업에서 조합원은 땅만 있습니다. 사업의 가장 중요한 항목이지만 사업 초기에는 돈이 없습니다. 조합은 운영자금을 서울시와 협력업체에게서 빌려와서 운영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부터 협력업체의 이권이 조합에 스며드는 구조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여기에 더해 조합원과 조합장은 재개발 사업에 아는 게 없는 문외한들입니다. 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하기란 불가능합니다. 이런 부족함을 채워주는 게 정비업체입니다. 정비업체는 아무것도 모르는 조합장을 보좌하면서 조합의 실질적인 권력자가 됩니다. 돈도 빌려주고 지식도 알려주는 정비업체는 조합장을 앞세워 조합을 장악할 수 있습니다.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회의 시간을 낮 시간으로 하고 OS 요원을 활용하는 건 모두 조합의 의결기구를 장악하기 위한 기술들입니다. 협력업체와 한몸이 되어 그들만의 이익 공동체를 만들었습니다. 이지구 재개발 사업에 대한 현황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무능함과 지식의 빈곤은 우리 조합원을 절망하게 만들었습니다. 거수기로 전락한 조합회의 기구를 조합원의 이익을 위한 기구로 바꾸기 위해서는 조합장부터 바뀌어야 합니다.